저희 외아들이 결혼했어요. 집, 예식장, 신혼여행 모든 걸 다 지원했죠. 그런데 신혼여행 후 며느리에게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 생일, 명절 모두 예고 없이 사라지고 최소한의 인사조차 없었어요. 아들 혼자 오고 며느리는 기차에서 돌아가 버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투고 있었지만 아버님, 어머님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덧붙였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그 순간 모든 서운함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지원과 기대만으로는 가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예의와 소통, 그리고 서로의 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원과 기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진심과 이해가 뒤섞인 가족 이야기. 풀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65년째 살아온 박정수예요. 나이로 따지면 이제 60대 중반을 훌쩍 넘겼지만 마음은 아직 젊은 시절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죠. 평생을 한결같이 살아온 게 있다면 성실함과 가족 사랑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 삶은 언제나 일과 가족 중심이었거든요. 제 아들은 하나뿐이에요. 어릴 적부터 장난도 많고 때로는 사고뭉치였지만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죠.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 운동장에서 뛰놀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새 장성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제는 결혼을 앞두게 되었네요. 아들을 키우면서 느낀 건 하나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고민은 언제나 가족이라는 것. 특히 외아들을 둔 부모라면 그 마음이 더 깊게 와 닿겠죠. 제 남편과 저는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온화하고 듬직한 성격이어서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저는 조금 더 성격이 까다롭고 계획적인 편이었죠. 그 덕분에 우리 가정은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들한테 제대로 된 삶을 물려주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후회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후회는 점점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더 선명하게 다가오더군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가족에게 애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그렇다고 냉정하거나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다만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법이 적었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느끼는 건 아이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들은 내성적이지만 책임감이 강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에게 큰 걱정을 안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모로서 제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설렘과 기대,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과 불안이 교차하는 상태였죠.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놀랐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에 당당하고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모습.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섞인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밝고 지혜로운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한결 놓였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도 저도 속으로 이 아이는 괜찮겠다 싶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집, 예식장, 신혼여행까지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합류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그리고 이제 곧 며느리에게도 바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였죠. 결혼을 통해 서로가 가족이 되는 과정이니까 예의와 배려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 마음은 제 신조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나 해온 원칙이기도 하고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 지원은 저희 입장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집 마련, 예식장 비용,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모든 걸 지원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관계였죠.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저희 부부를 존중하며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를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마음을 안고 집안 곳곳을 정리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설거지하며 창문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가짐은 단순히 집안 정리 때문만이 아니에요. 곧 시작될 새로운 가족의 장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아들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으로 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제가 아무리 지원하고 배려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실망과 상처가 남게 마련이죠. 제 마음속 작은 걱정이 슬쩍 얼굴을 내밀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준비를 계속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결혼이라는 큰 일을 앞둔 지금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겠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도 집안을 돌봅니다. 냄새 좋은 음식 재료를 장바구니에 담고 신선한 채소를 손질하며 손님 맞이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가족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임을 알기에 손이 바쁘고 마음도 바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아들이자 한 가정의 남편이 될 아이, 그리고 그 옆에 설 밝고 활발한 며느리. 저는 기대와 걱정 사이에서 마음을 다잡고 두 사람과 함께할 새로운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단 하나의 작은 소망을 품습니다. 부디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길. 그날 아침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커피 잔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독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부모가 있으니까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그날 오후 아들이 저를 부르며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저희가 결혼 준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물었죠. 뭐가 문제니? 아들, 돈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 집 문제야?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아둔 돈도 충분하지 않고 집 문제 때문에 걱정이에요. 신혼집 전세도 부담이고 예식장 예약비, 신혼여행 경비 솔직히 저희 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이, 집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예식장과 신혼여행도.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해주자.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결혼 준비에만 집중해. 아들은 눈가를 살짝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아빠 그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나요? 물론이지. 우리 아들인데 당연한 거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 며느리도 우리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배려를 보여주겠지. 며느리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말수가 적었고 표정은 조금 굳어 있더군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봤습니다. 아가, 결혼 준비 때문에 걱정 많지? 우리 부모님이 다 도와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아버님, 어머님께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이해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아들과 둘이서 고민하는 부담감,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느끼는 압박감, 그리고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하고 부담스럽다는 마음.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한켠에서는 작은 불안이 생겼죠. 도움을 받는 만큼 예의와 배려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날 저녁 주방에서 남편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혜야, 이번 결혼 준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힘들 것 같아. 아들도 며느리도 마음이 무거워 보여.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 거지. 단지 서로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변함없어야 해요. 며느리와 아들이 우리 집을 떠난 후 저는 부엌 창문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마음을 이해하며 결혼 준비를 끝낼 수 있길.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말했죠. 엄마, 아빠 이번 달은 사실 돈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뭐라고 이번 달은? 숨을 고르고 물었지만 아들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준비가 늦어졌고 계획한 금액보다 많이 필요해서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에서 묵직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해주었는데 도움을 받는 만큼 예의와 감사의 마음이 전해질 거라 믿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혼자 통화를 이어갔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밝고 적극적이던 그녀가 아들만 통해서 이야기하고 저희에게 직접 한마디도 건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만큼 최소한의 배려, 인사,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그날 밤 남편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야, 그래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었잖아. 아들은 아들이고 며느리는 아직 신경이 서툰 거야. 맞아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쓰라린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때부터 결혼 준비는 단순한 집과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했지만 배신감은 아니더라도 기대가 어긋나는 경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일상 속 작은 위기였습니다. 며느리는 밝았지만 그녀와 아들이 함께 있는 순간 가끔씩 느껴지는 거리감과 소통의 부족은 저와 남편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고민했죠. 이 결혼 준비가 끝나고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도움을 주면서도 서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은 또 상할까? 그런 걱정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주자. 그리고 기대는 너무 크게 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작은 소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디 며느리가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예의를 지켜주길.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제발 네 작은 기대를 깨지 말아주렴. 그 순간 평온했던 일상이 금이 가는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큰 사건이 단순한 기대와 지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난 그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평소처럼 작은 기대와 설렘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점점 불안과 서운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신혼여행이라 당연히 두 사람은 피곤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단지 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너무 피곤한가 며느리도 함께 있을 테니 나중에 연락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넘기고 저녁이 되었지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틀째 되는 날, 제 아내 인내심은 한계를 맞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해볼까? 그래, 먼저 연락해야겠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꼭 쥐고 숨을 고른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예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피곤과 긴장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엄마. 죄송해요. 신혼여행 후유증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피곤할 수 있지. 하지만 연락이라도 조금 일찍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걱정했잖아.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짧게 사과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연락 잘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 한쪽이 찌릿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받은 아들은 계속 통화를 이어갔지만 며느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지만 차갑고 짧은 말투였습니다. 아버지세요. 아들은 대답했고 그 짧은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소파 팔걸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도움을 다 해주고 결혼 준비를 지원했는데 최소한의 인사조차 하지 않다니 가슴 한켠이 싸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요즘 세대의 방식인가? 아들이 무례한 건 아니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조심 없는 건가?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혜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아들은 아들이고 며느리는 아직 서툰 거야. 그러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서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겠어. 뭔가 행동을 해야겠어. 그 결심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앞으로 다가올 결혼 생활, 신혼 이후의 가족 관계를 위해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받기만 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나는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분명히 말할 거야. 그날부터 저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전화할 때 저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마음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행은 잘 다녀왔니? 피곤하지는 않았니? 이 질문 속에는 단순한 안부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마음을 살피는 저만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작은 기대를 담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도착하면 연락 주렴. 궁금하니까. 그 메시지는 짧았지만 마음속에는 예의와 관심을 보여달라는 은근한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하고 식탁 위에도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원만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필요하면 목소리를 내는 부모가 되어야겠구나. 저는 내내 거실 소파에 앉아 그날의 전화를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직접 인사하지 않은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아마 그녀의 성격이 그렇든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 때문이든 분명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하지만 동시에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찰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히 행동할 거야. 그리고 기대를 명확히 표현할 거야. 그 결심이 있었기에 그날 이후로 저는 단순히 기다리는 부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모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 햇살이 밝게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어둡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거든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족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드는 날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생일상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두가 함께 웃는 날이어야 하는데 남편도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면서 저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정혜야, 아들 혼자라도 괜찮아. 상황이 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불안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왜 늦어? 무슨 일이야? 기차 안에서 나은이랑 조금 다투어서요. 그냥 제가 먼저 가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늦는 이유가 교통 문제라면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툼이라니, 그것도 며느리와의 싸움이라니. 저는 잠시 말을 잃고 숨을 고르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나은이는?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를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현실이 제 마음을 가로막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지원하며 기대했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부서지다니. 아들이 집으로 도착했을 때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말투에는 어쩐지 당황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나은이가 먼저 가버렸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좀 서운하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당황스럽고 저희가 다투긴 했지만 오늘 생일이라고 제가 혼자라도 가자고 했어요. 그건 이해하지만 나은이가 한마디 인사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차가운 한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반찬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아들이 혼자 온 것도 다툼 때문이겠지. 너무 마음 쓰지 마.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외로움과 서운함이 더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엉켜만 가는 걸까? 그동안 지원과 배려를 다 해주었는데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걸까?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저희가 신혼이라 아직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 그렇지만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니? 생일인데 최소한 인사 한마디. 말을 마치고 나서도 저는 속으로 숨죽이며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받고도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케이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도 멈추지 않았죠. 믿었던 사람에게서 들은 차가운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절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평온했던 집안 분위기는 깨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오해와 배신의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야, 앞으로는 상황을 더 잘 지켜봐야겠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아들의 눈빛과
며느리 부재에 대한 서운함이 섞이고 주방에서는 케이크와 음식 준비에도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고 거실에서는 조용히 숨죽이는 침묵 속의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원과 배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균열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절감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다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더 눈치 보고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직접 말할 거야. 내 마음과 기대를 그냥 묻어두지 않을 거야. 그 결심이 있었기에 저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가 왔구나. 그날 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편함과 서운함, 그리고 결단이 뒤섞인 새로운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명절 아침,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방문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전 신혼여행 후 연락 두절 사건이 떠올라 설렘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오늘은 마음 편하게 기다리자. 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기대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전화기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또 핑계를 댈까 아니면 그냥 오지 않을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왜 늦어? 혹시 무슨 일이 있니? 그게 나은이가 몸이 안 좋다면서 조금 조절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 몸이 안 좋다면 어쩔 수 없지. 조심히 와.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불편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안 좋다고 해도 최소한 도착 시간이나 연락 정도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본적인 예의마저 생략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근거리에 살면서도 연락 없이 바로 집으로 오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며느리는 짧게 웃고는 가방을 들고 바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며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정혜야, 그래도 온 거에 감사해야지. 맞아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이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네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며느리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왜 가요? 저는 놀라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출근이라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기차표는 충분히 예약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인사하고 가면 안 될까? 아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거리 거주인데도 아무 연락 없이 바로 떠나다니. 평소 기대했던 최소한의 배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 후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기대했던 건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만이 아니었는데 그동안 준비했던 결혼 비용, 집, 신혼여행 모두 마음을 담아 해주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이렇게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 아직 신혼이라 서로 서툴러서 그럴 거야. 맞아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이렇게 아픈 건 어쩔 수 없네요. 기대와 현실의 간격이 너무 커요. 그때 조용히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평소처럼 밝지 않았고 약간의 긴장과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점심 식사 후 바로 가버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일찍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이랑 저희 둘 다 조금 마음이 예민해서 서로 다투고 나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무례해서 간 게 아니었고 서로의 감정을 조율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전해졌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겠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원과 기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이제야 그녀의 진심을 조금은 알 수 있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결혼 준비와 가족, 관계가 단순한 형식적인 예의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눈치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심을 듣고 이해하며 행동해야겠구나. 그날 이후 명절 방문 문제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가족 간의 감정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중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기대하는 부모가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읽고 필요할 때는 직접 말하고 조율하는 부모가 되어야겠어. 그 조용한 충격과 깨달음 속에서 저의 마음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고 서운한 마음이 남았지만 그와 동시에 희미한 이해와 연민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부엌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의 작은 균열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날씨는 차갑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안 싸돈 생일이라 아들과 며느리가 오는 길에 우리도 잠깐 만나기를 기대하며 조용히 집을 정리했죠. 그 순간 마음속에는 묘한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오늘은 아들 부부가 조금이라도 우리 기대를 채워주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금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기다려보자, 정혜야. 그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가? 시간이 흘러도 연락은 없었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겠어. 직접 상황을 확인해야겠어. 그때 문득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희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그 한마디가 그날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뭐라고 돌아간다고?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냥 일이 좀 있어서요. 연락도 못 드리고 바로 가야 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끌어올랐어요. 그냥, 바로, 아무 말도 없이. 그날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커피 잔을 꼭 쥐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지원했는데 이게 뭐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죠. 아들아, 그게 너무하잖아.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돌아간다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짧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그날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눈을 감았어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까? 왜 기대와 현실은 이렇게 다를까? 그때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정혜야, 이제는 마음을 정리해야 할 때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내면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버티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걸요. 모든 서운함과 기대,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저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아, 이제 더는 이렇게 지나가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지원하는 마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는 지켜야 해. 그 순간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 더는 기다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말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아니면 계속 이렇게 반복될 거야.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거야. 필요하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내 기대와 마음을 명확히 전달할 거야. 그날 부엌 창가에서 바라본 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그날, 그 순간, 그때 모든 감정이 뒤섞이며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끝까지 지켜보고 필요하면 직접 나서야 해. 그날 이후 집안의 균열과 서운함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부모로서, 가족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참지 않겠어. 불편하고 서운해도 반드시 말하고 행동할 거야. 내가 버텨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으니까. 그날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불만과 서운함이 쌓여 폭발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간 반복된 일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신혼여행 후 연락 두절, 시어머니 생일날 며느리 부재, 명절 점심 후 무례한 귀가. 이젠 더는 못 참겠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커피 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정혜야, 오늘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자.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럼요, 내려놓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원 다 해줬는데 최소한의 인사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순간 거실에 쌓인 설거지와 먼지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서운함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제 속은 끓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때 아들이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제가. 하지만 그 말도 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니? 신혼이라고, 몸이 안 좋다고, 바쁘다고 다 이해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사조차 없다는 게 말이 돼. 그 순간 거실 공기가 묵직하게 진동했습니다. 남편도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봤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해줬잖아. 집, 예식장, 신혼여행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했는데 이게 무슨 보답이야. 그날 제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서운함,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또다시 변명만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떨림, 조심스러운 사과, 그리고 솔직한 마음. 그녀가 말했어요.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신경도 못 써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서로 마음을 다투면서도 아버님, 어머님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해 못 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런 진심 왜 이제야 보여주는 거야? 그 순간 마음속 억울함과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마음 상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심이 돌아왔구나. 그날 거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큰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 그리고 진심이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더는 쌓아두지 않을 거야. 서운함도, 불만도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지. 그날 이후 가족 간의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이해와 작은 배려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오해 대신 이해가 결국 가장 큰 힘이라는 걸.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서 무겁게 남아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그 순간, 그때 모든 감정이 겹쳐 조용하지만 강렬한 울림으로 제 안에 남았어요. 이제야 진심과 이해가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잠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고 거실에 남겨진 흔적들을 정리하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끝난 건 아니야. 남편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오늘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자. 서로 진심을 조금씩 알게 되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일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오면 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번처럼 또 연락 없이 오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원과 기대를 끝냈다. 집, 예식장, 신혼여행 모든 걸 다 해주었지만 최소한의 인사와 가족 예의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어.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잔잔한 다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모로서 선택해야 해. 갈등을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순간에 말하고 진심을 보여주며 기다릴 것인가? 그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건 때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는 일이더라. 주방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니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운함과 불만이 조금씩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아들 부부와의 갈등은 완전히 끝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 저는 마음속으로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또다시 기대를 걸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상처는 반복될 것이다. 둘째,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마음을 전하고 최소한의 예의와 소통을 요구한다. 셋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남편의 평화를 우선하며 관찰한다. 그 선택의 무게를 느끼며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내 마음을 보여주자. 지원은 끝났고 이제는 최소한의 예의와 소통을 지켜달라는 것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억눌린 서운함 속에 살지 않겠어.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더라도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행동할 거야. 바깥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이란 주고받는 것보다 서로의 진심을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인생은 참 냉정하지만 그만큼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피보다 진심이 가족을 만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창밖 가로수 사이로 부드럽게 바람이 스치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나는 마음을 지키며 진심을 전할 거야. 그날 이후 마음속 깊은 평화와 여운이 남았습니다. 서운함과 불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기대, 이해와 진심 사이에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될지를. 그 순간 제 마음은 고요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서로의 진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로 완성되는 거야.